퀴즈로 세무 관련된 네 글자 정답을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이분 통해서 특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제대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또 안 하면 이 조사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종합소득세 지금 이제 신고 기간이잖아요. 네. 5월. 어떤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주된 유형은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사업자 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3.3%를 떼이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소득 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 그리고 연금으로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납세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알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보통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업종에 따라서 조금 기준은 다른데 매출액이 5억에서 뭐 15억 이상인 개인 사장님 분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더 여유를 줘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 매출액이 5억을 넘으면 6월 말까지 한 네. 달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신고 기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직장인 같은 경우로 한다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해서 예. 끝나긴 하는데요. 이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요즘 이제 급여소득 외에 발생하는 엔잡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배달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업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달에 본인의 근로소득과 이제 사업소득을 합쳐가지고 신고를 직접 해야 됩니다. 뭐 유튜브 수익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블로그에서 광고 수익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소득이 혹시 내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요. 아. 오히려 이런 분들일수록 이제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되는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이직 같은 걸 통해서 근무처 회사가 이제 변동된 케이스라면 이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2곳 이상의 회사를 다녀서 근로소득이 각각의 곳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받았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뭐 이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예전 회사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3283님이 네. 휴직 중인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연말정산을 안 하고 휴직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연말정산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요 이제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실무에서 보시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들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보통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납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간이가세자 제도라는 건 이제 부가세법에서 주는 혜택일 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다른 면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자체는 내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하는 경우라면은 해외에서 발생한 주식의 양도 차이 이런 거는 증권사나 금융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금액 기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경우의 수도 많고 되게 복잡한데요.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 유형에 해당되는지 네. 아닌지 애매하다고 하면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세금 신고 메뉴에 종합소득세 메뉴 안에 이제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신고 안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안내문이 뜬다라고 하면 나는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전자문서 같은 이런 걸로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만 잘 챙긴다면은 신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꼭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이제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카톡으로 네. 국세청 알림 이렇게 뜨면은 맞습니다. 일단은 식겁합니다. 안 읽으면 계속 뜹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네. 항상 그래서 꾸준히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 달 정도 뒤에 환급액이 들어오잖아요. 예. 연말정산하고 뭐 환급액이 있으면 돌려받는 것처럼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네. 기존에 원천징수 같은 걸로 통해서 내가 떼인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네. 세금이라는 게 이제 얼마를 내는지 확정하는 게 내가 번 거에서 내가 얼마를 썼는지, 즉 이제 내가 남은 거 기준으로 해서 환급액이 책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내가 작년에 뭐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서 3천만 원짜리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네. 그럼 내 통장에 3천만 원에 3.3%를 떼고 나머지를 입금을 해줍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이제 3천만 원에 3.3%는 99만 원인데요. 네. 그래서 내 통장에는 3천만 원 빼기 99만 원에서 2,901만 원이 찍히게 되고요. 네. 이 내가 못 받은 99만 원은 미리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종소세 계산을 요번에 해봤더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55만 원이네 라고 하면 먼저 냈던 99만 원에서 55만 원을 뺀 44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환급이야 사실 많이 받는 게 좋긴 한데요. 대신 세금을 환급받았다라는 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신고된 소득이 너무 적어서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 따라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낸다라고 해서 이게 또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연말정산하고 나서 직장인들이 네. 세금을 더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듯이 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신고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탈세를 해가지고 환급을 받았으면 예. 나중에 이제 과다 환급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문제의 정답인 이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신고를 할 때는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신고했다고 하면은 이제 수정 신고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게 가산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이상목님이 연말정산 그 자녀 인적 공제가 와이프랑 중복됐습니다. 네. 맞벌이 하시나 봐요. 회사가 재정산을 작년처럼 하다가 가족 변경이 안 돼서 그런 건데 5월 중에 정정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한 사람을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밝혀지게 된다면은 5월 달에 두 분 중에 소득이 적은 분이 이 부양가족 자녀분을 빼는 게 세금에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발견하셨으니까 다행이죠. 맞습니다. 네. 모르고 이것도 연말까지 그냥 해 넘어갔으면 네. 그 뭐죠? 추징금 붙죠. 네,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네. 둘의 중복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이걸 소명하세요, 해명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수정 신고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됐을 때는 이제 가산세까지도 추가로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미리 발견하시길 잘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더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원천 징수를 받고 이제 네. 어떤 뭐 자신이 일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특히 세금 측면에서. 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종합소득세보다는 부가세에서 이제 차이가 커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건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부가세, 과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면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사실 근데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슷비슷하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들만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1년에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접대비라고 했죠.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3,600만 원까지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한다면 1,200만 원까지만 이제 업무 추진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전부 다 사실 사업소득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단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이 프리랜서가 이 일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줄 수도 있고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 기타 소득으로 신고돼서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 자격사분들 중에 본업이 있는데도 강의를 이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강의비를 주는 곳에서는 이제 몇 군데 이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저희에게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료를. 근데 국세청에서는 내가 강의를 계속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뭐 5년간 몇 년간 강의를 해온 것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철훈 세무사님도 얼마 전에 책 내셨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인세 들어오면 또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겠네요. 네, 작지만 소중한 나의 인세 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고수 사장님의 뭐였죠? 세금 줄이기 감사합니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책 많이 팔려서 인세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이거 몰랐었는데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유명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에서는 중고거래 했던 내역들을 다 국세청에 넘겨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면은 당금에서 중고 물품을 올리고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자세하게 적기가 귀찮으니까는 99999 원으로 해서 찍어서 올렸는데 예. 이게 거래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실제로는 됐는데 올리는 사람이 올리는 게 귀찮아서 999로 찍은 거래가 있었는데 실제로 10만 원에 팔았는데 네. 귀찮아서 그냥 9,999만 원 써놨는데 맞습니다. 거래가 됐습니다. 이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간 거예요. 국세청 이거 뭐야? 그렇죠. 9,999만 원짜리 거래를 했어요? 네, 이렇게요? 고액 거래로 이제 들어와서 조사가 들어와서 소명하느라 고생한 경우가 있고요. 오, 이거 네. 진짜로 그 중고 마켓에 그냥 가격 1, 2, 3, 4 쓰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1,234만 원짜리 거래가 그렇게, 될 수도 예, 있다라는 거예요? 전송이 된 거죠. 네. 와. 그리고 뭐 컴퓨터 판매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로 그냥 중고 이런 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컴퓨터 판매를 했는데 이 네. 기록들이 다 넘어가서 컴퓨터를 1억 5천만 원어치 판매를 한 내역들을 국세청에서 다 포착을 해서 와. 네, 사업자 등록 안 한 업자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추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중고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 네, 마치 이제 이 사람이 한두 번 파는 게 아니라 업자 같은데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네, 금액과 횟수와 이런 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요. 네네. 사업소득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목님을 비롯해서 직장인인데 네. 연말정산 때 실수한 거 혹은 네. 연말정산 안 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연말정산할 때 내가 좀 실수를 했다. 이제 넣지 말아야 되는 부분, 뭐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넣었다라든지 이런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패자부활전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손해가 많이 나서 어차피 내가 세금 낼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돼요. 손해가 났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놔야 다음번에 내가 이익이 났을 때 지금 났던 손해를 가져다가 써먹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뒷자리 2001번 쓰시는 분이 99999 가격을 네. 999 이렇게 올리신 거는 네. 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중고장터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면은 네. 9,999만 9천 원 이게 아니라 네.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라는 신호라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국세청이 보고 네. 9,999만 원 소명하세요. 네. 이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또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네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참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